우리가 투자 전략을 잘 세운다면 크게 가는 종목 찾을 수가 있거든요. 삼양식품이 성공한 모델이 있기 때문에 다음 기업들이 나오면서 10배씩 커지는 기업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비율적으로 가장 강하게 성장할 것으로 리포트에서는 농심입니다. 크게 상승하는 종목 매수 방법을 준비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서 내일 수익 내는 건 아니고요. 사실 정책을 잘 보면 정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여기에 맞춰서 투자한다면 여러분들이 긴 호흡을 가지고 또 주식시장에서 성공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또 새로운 부자가 탄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어떤 정책적인 거 하나 준비를 했고, 그리고 또 시장 트렌드가 중요하니까요. 그 시장 트렌드를 살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것들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여기가 가능하다고 보면 제가 설명드린 데서 여러분들이 정책이라든가 트렌드를 연구한다면 또 우리 국장 집권부터 큰 기회가 있으니까요. 뭐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자신을 하니까요. 먼저 정책적인 측면에서 크게 갈 종목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본 뉴스 하나 지금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는 게 상속증여세법 일부 개정안 발의입니다. 요게 이제 발의가 됐고 통과가 될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면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국장 저평가가 해소되고 주가 상승을 하는데 견인을 하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크게 상승하는 종목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이 무슨 법이기 때문에 주가를 상승을 시킬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법을 뭐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른 게 아니고 상장돼 있는 주식, 요 주식을 상속이나 정려를 할 때 순자산 가치 80%, 우리가 소위 말하는 PBR이죠.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0.8배 못 미치는 저평가일 경우는 상속증여세가 상장된 종목이지만 비상장 종목으로 보고 세금을 왕창 매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장돼 있는데 0.8배 이상이면 최대주주 상속증여세에서 20% 가산세율도 폐지를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상속증여를 하려고 마음 먹었다 기업이,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을 0.8배 이상 올려야겠지요.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투자 전략을 잘 세운다면 정말 크게 가는 종목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투자 전략 설명드리고 또 대표적인 종목까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상속증여세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제가 보는 투자 전략은 이렇습니다. 먼저 PBR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시가총액 나누기 자본총계입니다. 뭐 시가총액은 HTS 보면 나와 있고 또 자본총계도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 중에 0.8배보다 낮은 종목들 정말 많아요. 제가 일부에서 우리나라 평균 PBR이 0.8배라고 했으니까 절반은 0.8배 이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렇게 낮은 종목들 중에 상속이나 증여세가 필요한 종목, 이러한 종목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0.8배보다 낮으면 세금을 왕창 맞으니까 0.8배 위로 올리려고 하겠지요.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 중에 정려가 필요한 종목이라는 것은 사실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보면 최대 주주 지분들 다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면 다 공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최대 주주가 지분이 많고 아직 자녀에게 지분이 정리 안 되고 자녀가 지분이 적은 이런 종목,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나가면 최대 주주 연세가 좀 많으시다. 그러면 정려를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요런 종목. 이런 종목들 최대 주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임원이나 뭐 등기 임원이나 비등기 임원이나 이런 데 거의 대부분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연세도 전자공 시스템에서 다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다 공개가 되니까. 그리고 또 자녀는 특수관계니까 자녀 지분들까지 알 수가 있으니까 자 0.85보다 낮고 최대 주주 연세가 있고 자녀 지분이 적다. 이제 이런 종목들 보유하고 있으면 정렬을 위해서 상승시킬 확률이 매우 높지요. 법안이 통과됐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추가로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 투자는 사실 정렬하는 것은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저 PBR 종목 또 정렬가 필요한 종목들 중에 배당이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대부분 지주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배당이 많으니까 특히 배당 많은 거 그래서 배당 투자도 하고 여기에서 정리에 따른 주가 상승도 같이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배당 많고 저PBR이고 또 정려가 필요한 기업 이러한 기업들을 포트에 담아 놓으신다면 생각보다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많은데 이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있다 설명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하시면 뭐 아실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리온 홀딩스입니다. 이게 5월 중순 기준으로 제가 통계를 냈는 건데 시가총액이 1조 1839억입니다. 시가총액은. 근데 자본총계는 무려 4조 9천억입니다. 그러니까 PBR이 0.24배입니다. 아주 저PBR이죠. 그러면 0.24배 PBR을 0.8배까지 상승시키려면 이제 자본총계는 뭐 그대로니까 시가총액을 키워야지 PBR이 증가를 할 수 있으니까요. 시가총액이 대충 3조 9천억 정도 늘려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주가로 따지면 330% 상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3배 이상 상승을 해야 PBR이 0.8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저 PBR 종목이고 여기에다가 오리온 홀딩스 최대 주주가 사실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두 분, 한 분은 한 70세고 한 분은 71세고 70세도 사실은 뭐 한창 때죠. 뭐 지금은. 하지만 정려나 또는 뭐 상속에 대해서 고민을 할 나이잖아요. 나이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나이도 꽤 있으시고 그런데 두 분 부모님의 주식 비중이 61.36%입니다. 대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자녀 두 분 지분 합쳐봐야 2.44%입니다. 정려가 거의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 정려세법이 통과가 된다면 투자를 했을 때 기회가 나올 수 있고요. 소위 말해서 오리온 홀딩스만 장악을 하면 그 밑에 오리온이라든가 리가템바이오라든가 모든 종목을 장악을 하니까 사실 최대 주주 입장이면 이 종목을 주가를 낮춰서 적은 비중으로 정렬을 해주면 유리하죠. 그래서 이런 걸 막으려고 이번에 개정안이 나온 겁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여기에다가 작년 배당이 5.3%입니다. 은행 이자보다도 많고요. 그래서 배당도 높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투자 기회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 이러니까 또 다른 정책이나 또 궁금하시면 또 저 이희경 경제TV 오시면 다양한 투자 기법 설명이 돼 있으니까 또 오셔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상당히 좋은 투자 기법이 될 수 있으니까 천천히 또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거까지 또 감안을 하면 더 좋은 수익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내수 경기 속에서 내수주나 소비주로도 큰 수익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하고요.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우면 내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먼저 우리나라 내수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걸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저기 회색선으로 계속 상승을 하다가 회색선이
2022년부터 꺾였거든요. 그래서 요 회색선 그래프가 뭐냐? 소매 판매액 지수입니다. 소매 판매액이 증가를 하다가 꺾였다는 겁니다. 즉 소매 판매 소비가 줄어들면 자영업자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내수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정말 내수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꺾였는데 꺾인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 그건 뭐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인구 감소 그래프입니다. 보면 인구가 계속 증가할 때 앞에 소매 판매액 지수도 같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2021년부터 인구 감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부터 소매액 판매 지수가 꺾이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꺾여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소매 판매액 지수가 꺾였다는 것은 단순히 회복되는 게 아니고 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죠. 그러면 앞으로 소매 판매액 지수가 계속 감소를 한다. 그러면 내수주나 소비주 어렵잖아요. 이걸 투자를 해야 될까?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이 투자할 기회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투자할 기회냐? 설명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일본 사례라든가 우리나라 사례를 보면서 우리보다 먼저 인구 감소를 겪은 게 일본인데 일본은 2008년부터 인구 감소를 겪었거든요. 이때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대표적인 일본 음식료 왼쪽에 있는 것은 뭐가 하면 일본 음식료 상장돼 있는 세계사 대표적인 3사 해외 매출 비중입니다. 보면 2008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되면서 해외 매출이 거의 비슷하게 가다가 2012년부터 해외 매출이 확 성장하기 시작을 하죠.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옆에 대표적으로 음식료 기업 키코망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물론 뭐 아베노믹스 영향도 있지만 2012년부터 주가가 10배 상승을 합니다. 10배 가까이. 확 상승을 할 때 중요한 게 매출액 구조입니다. 매출액 구조를 보면 밑에 짙은 회색, 짙은 회색은 일본 자체 매출입니다. 보면 일본 자체 매출은 그대로 인구가 감소하니까 늘어날 수가 없고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엷은 회색은 해외 매출입니다. 해외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주가가 10배가 갔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 이걸 모르고 있을까요? 당연히 이 상황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상황들 다 알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인구 감소 대비해서 또 소매 판매액 지수 감소 대비해서 해외 판로를 뚫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K푸드 열풍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일본보다도 빨리 벌써 우리나라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고요. 참고적으로 일본 주가도 보게 되면 해외 매출이 성장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주가는 극명한 차이가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음식료 중에 해외 매출이 가장 강하게 성장하고 가장 비율이 높은 기업 어딘가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삼양식품이죠. 삼양식품 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10배 상승을 했거든요. 이때 해외 매출이 3,900에서 1조 3천억. 엄청나게 해외 매출. 앞에 일본 기업 보듯이 똑같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10배 갔거든요. 그리고 작년만 하더라도 해외 매출이 65% 성장을 했고요. 그러면 이게 삼양식품 하나로 끝이 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계속해서 이제 해외를 못 두드리고 삼양식품이 성공한 모델이 있기 때문에 다음 기업들이 나오면서 10배씩 이래 커지는 기업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수주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그러면 뭐 앞에 제가 뭐 해외 매출 그 다음에 뭐 또 매출 성장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삼양식품 다음으로 또 유명한 것 가능한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요거는 하나증권 리포트입니다. 하나증권 리포트를 보게 되면 먼저 올해 해외 매출 성장률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게 되면 삼양식품은 작년도에 65% 성장을 했는데 올해 39%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고 황제주로
거기 됐는데 여기서 따라 붙는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해외 매출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그 다음에 풀무원이나 빙그레도 해외 매출 둔화로 뭐 예상이 되니까 요거보다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역시 해외 매출이 강하게 성장하는 거.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비율적으로 가장 강하게 성장할 것으로 리포트에서는 농심입니다. 농심. 워낙 농심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국내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또 삼양식품은 국내 시장에서 밀렸고요. 그래서 해외로 먼저 삼양식품이 뛰어나갔고 농심은 국내 시장에 좀 안주했던 측면이 있는데 삼양식품 보고 자각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5월달 공시를 냈는데 계획 방향에서 해외 성장시키겠다. 이걸 또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올해 예상 해외 매출도 늘어날 걸로 보이고 그렇다면 농심도 시간을 두고 해외 매출이 증가한다면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조금 생소하지만 KTNG 외국에 또 국내 담배가 인기더라고요. 그래서 KTNG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요거는 해외 매출 비중입니다. 전체 매출에서. 그래서 가장 많은 게 역시 삼양식품이고요. 그 다음째가 오리온이고요. 그 다음 CJ제당, 그 다음 농심. 그래서 농심도 어느 정도 높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많은 오리온. 오리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올해 해외 매출 성장이 약간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지금 원화가 강세로 가는데 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원화가 약세로 바뀐다. 그러면 해외 매출이 높은 쪽은 당연히 유리해집니다. 외국에서 1달러 벌어도 원화 약세에 따른 수혜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원화가 약세로 턴을 한다 그러면 오리온도 뭐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현금 면에서는 가장 그래도 유리한 게 농심 측면이 강해 보입니다. 크게 상승하는 종목 매수 전략 종합적으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일단 해외 매출 성장. 요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하나 더 보면 매수해야 될 부분을 확 줄일 수가 있거든요. 리포트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요건 유안타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유안타 증권이 1분기 화장품주 실적을 분석했는 리포트인데 리포트를 보면 일단 대형 브랜드나 대형 ODM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은 글로벌 수혜, 그러니까 글로벌이 회복되는 수혜를 자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실적이 좋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반면에 시가총액 5천억 미만 중소형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실적이 부진을 했고 또 시가총액 하위 그룹들은 컨센서스 영업이익이 하락을 했다. 요 분석 결과 리포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리포트를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결국 내수주나 소비주들은 시가총액이 한 5천억 이상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지 해외 판로를 결치고 해외 시장에 성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기업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요렇게 판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고 보면 여러분 자 이제 보게 되면 일단 내수주, 소비주, 화장품, 음식료, 미용, 의료기계, 뭐 제약 등등 그래서 요런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해외 매출 성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전자공시 시스템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해외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이 살피려고만 마음 먹으면 다 살필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어디서 찾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또 뭐 저 이건 경제 TV에 들어오시면 어디서 보고 이런 것들 자세한 뭐 기법들 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 중요한 게 일단 내수는 가만히 있고 해외로 나가지 못하면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인구 감소에 따라 소매 판매액이 감소하고 기업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매출이. 그러니까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어느 정도 기업 그래서 시가총액 한 5천억 이상 요런 또 중견기업 요런 기업들 속에서 관심을 가진다 또 마음을 먹으시면 여기에서 내수주 중에
일단 매출 증가를 해야 되고, 매출 증가하려면 해외로 나가야 되고요.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리고 어느 정도 중견기업,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뭐 또 종합적으로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던 것들, 크게 가는 종목 찾으려면 상속 증여 중에 일부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저 PBR 종목, 요런 종목, 특히 이번에 보면 뭐 배당소득세라든가 요런 것들이 또 수정되면서 지금 보면 지주사들이 상승을 하거든요. 그런 거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고 봅니다. 지주사들이 대부분 저 PBR 또 홀딩스로 상속 증여가 필요한 기업들이니까요. 그래서 요런 것까지 또 감안한다면 중소형주 볼 때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또 살필 수 있으실 겁니다.